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9월 1일 목요일 장마감 후에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거의 SK케미칼 중심으로 좀 영상을 올릴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좀 늦어가지고 영상을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찰나에 공시가 하나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시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늦은 시간이지만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은 SK케미칼은 시간에 다니까 상한가를 갔고요. 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SK디스커버리가 자회사를 통한 경영 성과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SK케미칼 지분을 추가 취득하기 위한 공개 매수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그래서 SK케미칼 주식 91만 주 정도를 주당 108,800원에 시장에서 공개 매수해 SK케미칼을 현재 지분법 평가 대상 회사에서 연결 자회사 편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총 매수 금액은 1,000억 원에 달한다. 그래서 삼성증권과 SK증권을 선정하고 오늘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공개 매수를 진행한다. 그래서 SK디스커버리는 케미칼과 연결 자회사로 편입이 되면 자사의 재무 성과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 이 하위의 내용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개 매수가 과연 호재냐? 물론 당연히 어떤 호재냐 악재냐 라고 꼭 그 이분법적으로 질문하신다면 당연히 호재는 맞습니다만, 크게 제가 볼 때는 어떤 개선될 부분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SK 디스커버리도 시간의 단일가에 소폭 상승을 했고, 사실 디스커버리가 상승할 이유가 없어요. 예, 왜냐면은 자회사 지분 취득하는 건데, 자회사가 그래서 지분을 취득해서 평가 가치가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받는다라고 하면 좋은 부분이지만 사실은 중복 반영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디스커버리는 조금 올랐고, 그래서 SK케미칼이 시간의 단일가 상한가를 갔지만 SK케미칼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배당 목적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상한가 치고 빠졌습니다. 네, 이 말은 뭐냐?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호재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공시 디스커버리에 나온 공시입니다. 그래서 9월 2일부터 20일간 약 1,000억 원 정도의 공개 매수를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108,800원에 사겠다는 소리죠. 근데 이제 웃긴 게 뭐냐면요. 지금 9월 1일 공시잖아요. 작년 9월 1일에도 똑같은 공시가 나왔습니다. 물론 금액은 달라요. 2021년 9월 1일에는 그 발행회사에 대한 안정적 지배구조 체계 구축을 위해서 한 번에 삽니다. 9월 3일에 이 보통주를, 근데 이때는 한 400억 정도? 430억 정도. 1.66%, 지분율은 취득 후 30.98%. 그냥 샀어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이게 1년에 한 번씩 지금 진행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디스커버리 입장에서는 이때보다 더 가격이 싸거든요. 2021년 9월 1일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공시가 나가고 과연 어떻게 됐느냐. 자, 2021년 9월 1일 이때죠? 이때 공시 나오고요. 이때는 근데 이 상승했던 요 부분은 저거죠. 그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 시작. 그래서 이때 연기금이 대량 매수 들어왔고, 아마 9월 1일에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 보면 엄청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21년 9월 1일에 SK 디스커버리가 자회사인 SK케미칼 주식을 취득하고 나서 조정받고 그리고 폭등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시면은 다시 빠지잖아요. 그리고 아마 이때 그 안다자산운용이었나요? 아니면은 메트리카 파트너스였나요? 걔네들이 한번 펌핑이 옵니다. 그래서 이때 메트리카 파트너스, 8월달에 메트리카, 9월달에 SK바이오 삼상, 그다음에 10월달에 안다였네요. 아무튼 그러고 나서 아마 요쯤에서 무상증자였네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물적 분할 때려 맞고, 그리고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악재는 아닙니다. SK케미칼 9월 1일자에
그 주가 상승 관련해서는 분명 악재는 아니에요. 악재는 아니지만 과연 이게 그럼 호재일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유는 간단하죠. 108,800원이면요. 지금 여기 네. 바닥에서 하는 거, 바닥에서 108,800원에 사준다고 해서 좋아한다라고 하면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11만원 돌파 시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떨어지니까 매수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108,800원에 지금 공개 매수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뭐 물론 이 공시사항이 완벽하게 결정된 건 아니어서 왜냐면은 지금 보게 되시면은 상기 이항의 취득 금액은 목표 주식수, 보통 주식수의 총수의 5.22%를 전량 취득하였을 경우의 금액으로 공개 매수 청약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청약 결과는 공개 매수 기간 종료 후 대상 회사에 제출되는 공개 매수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월 2일 신문 공고 및 공개 매수 대상 회사에 공개 매수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9월 2일에 내일 제출하겠죠. 공개 매수 금액이 주당 108,800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매수를 안 하겠다는 소리죠. 지금 어디에도 공개 매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 상승폭의 제한을 둬버리는 겁니다. 11만원 위로는 절대로 못 올리는. 네. 뭐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자회사 취득이어서 뭐 그냥 매수를 계속한다. 그러니까 총 금액만 나와 있고 현재 예상으로 예를 들어서 현재 가격에서 예상을 했을 때는 몇 주를 매수를 하고 그 총 금액은 약 1,000억이다. 뭐 그러면은 사실은 자사주 취득처럼 그냥 시장가에서 매수를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시장에서 개인들 물량들 바닥에서 이 손절하는 물량들을 받아먹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미 거의 공개 매수 가격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은 물론 현재 시장 상황에서 이 9만원, 8만원 가는 거를 막아주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이 상방에도 제한을 분명히 가져올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튈 수도 있어요. 네, 우선주는 사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뜬금없이 상한가를 가는 경우도 있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냥 뜬금없이 상한가 가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선주는 좀 다른 방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오히려 시간의 단일가에선 빠졌지만 내일 오히려 갭상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 그냥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내일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5% 이상에서 상승을 해버리면 아마 갭상 띄워놓고 음봉을 칠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아니고 5% 미만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뭐 VI를 찍고 1차 VI 찍고 내려올 가능성. 왜냐면 5% 정도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15% 넘어가면은 이미 거의 다 공개 매수 가격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공개 매수 가격 위로 사면은 사실은 손해예요. SK케미칼은 108,800원, SK디스커버리는 108,800원에 살 생각인데 11만원에 만약에 이 주가가 사버리면은 뭐 물론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 예전에 그 맘스터치처럼 사실은 그 어떤 역사상 최고가로 주식을 공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맘스터치는 지금 이제 상장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공개 매수를 역사상 최고가로 한다라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금 공개 매수 자체가 이 관련된 뉴스들은 별로 없네요. 그래서 이 자체가 사실 역사상 최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땐 오히려 별로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은 그냥 결국에는 디스커버리가 본인들의 재무구조와 어떤 이런 개선을 위해서 지주회사로서 어쨌든 뭐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냥 자회사 지분 매입하는 거고, 근데 그거를 이 상한폭을 결정해 놨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뭐 의미가 있을까요? 네. 왜냐면은 물론 이제 주가가 108,800원에서 매수를 해주기 때문에 그 밑으로도 갈 확률은 없지만 사실은 그 위로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공매도들이 미친듯이 공매도를 때려도
11만 원만 올라가면 국민들 탁탁탁탁 치겠죠. 그럼 결국에 뭐 사실은 1,000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뭐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막 뭐 우리가 환호할 만한, 시장에서 환호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뭐 상한가 갈 수도 있습니다만 뭐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내일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면 94,600원에서 1.30% 그럼 12만 한 2,500원 12만 2,5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가격에서 수익이 나신 분들은 물량을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위에서 계신 분들이야 당연히 물량 정리가 어렵지만 어쨌든 12만 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단번에 물량을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SK 케미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은 외인과 기관이 모두 다 매도를 했고 연기금이 4일간 매수했던 금액을 뛰어넘는 금액으로 매도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5% 이상 빠졌습니다. 뭐 하나기술, 한솔재지, SK 바이오사이언스 든든한 실적주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노바백스도 지속적으로 주가가 빠져나가고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의 해외 매출도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는 화이자나 모더나가 이미 2가 백신, 그러니까 코로나향 2가 백신, 기존 코로나 백신과 그 다음에 BA5 대응용 백신 2가 백신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콤보 백신이 시작되지 않는 상황,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모멘텀이 당장 턴어라운드 되기에는 좀 쉽지는 않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케미칼의 어떤 그런 공개 매수에도 큰 영향이 없는데요. 왜냐면은 SK 케미칼은 이미 SK 바이오사이언스 약 6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추가적인 매수는 사실은 없어요. 왜냐면은 90몇 % 이상 갖고 있던 주식 수를 상장시키면서 매각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지분율의 변동은 없을 거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공매도도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뭐 사실은 케미칼도 그런 이슈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신저가 가는 가능성이 계속 높아졌는데 바이오사이언스도 점점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언제 10만 원이 깨지느냐 시간적 문제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점 매수를 하시려면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고요. 지금도 과거에 이 7월 달에 행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 매수하신 다음에 적당한 수준에서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물량을 정리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셔야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향후에 성장을 할 때 주가가 펌핑이 될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본인들의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레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사실은 공매도도 많이 평소에 비해서만큼은 나오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39,000주밖에 안 나왔는데 사실 외인도 매도를 했고 기관도 연기금이 4만주 중에서 25,000주 거의 60% 이상을 연기금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거하게 빠졌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아마도 이 메릴 린치랑 JP모건이 또 공매도를 친 것 같은데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은 바이오 투심을 어떤 거론하기에도 사실은 너무 좀 취약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뿐만 아니라 노바백스의 주가도 지금 현재 30불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접종하는 인원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노바백스의 어떤 향후 가치도 계속 빠지고 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가 성공을 해야만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받지 못하다 보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사실은 지금 현재 주가에서 크게 큰 모멘텀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회사인 SK 케미칼이 내일 어느 정도 상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자회사 그 다음에 모회사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내일은 소폭 반등하기를 좀 기원하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사실 좋은 회사입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사전 예약 이런 것들도 이게 부스터샷을 교차 접종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마 아직 개발이 임상이 안 됐을 거기 때문에 미접종자 허가용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6월 식약처에서 18세 이상의 미접종자를
용으로 허가받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노바백스로도 이미 다 맞았고 저도 노바백스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기다렸다라고 하기에는 현재 상태에서 좀 어떤 접종할 수 있는 인원이 거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 쪽 뉴스를 갖고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좀 바라보시는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